미래 제한적인 한일 관계, 양국이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일본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국 관계를 더 개선하겠다라는 노력은 자르테르 코스로 이르가게서는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료가 오는 것이 아니죠. 아까 이야기한 나가시마 보좌관이 2월 15일 1박 2일에 일정으로 한국의 서울을 다녀갔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외교의 기본 방침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왔다. 대단히 주목을 받은 그러한 만남은 위손락 안보실장 하고의 회담이었습니다. 위손 안보실장은 이재명 새 정부의 초대 안보실장이기 때문에 나가시마 보좌관은 안보 관계의 보좌관이기 때문에요. 서로 파트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16일에 또 나가시마 보좌관이 서울 안에서 강연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지금 일본 정부가 한국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거의 다 나왔습니다. 먼저 역사 문제의 3원칙이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단기적인 이익을 보지 말고 장기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역사적 관점을 서로 갖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현재까지 한일 간에서 합의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되도록 지키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합의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합의 속에는 어떤 나라가 일반적으로 선언한 내용도 포함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1993년에 고노 담화가 포함되고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간제성을 일본에서 인정한 담화였고, 그리고 역시 95년에 무라야마 담화, 이거는 일본의 침략전쟁 그리고 식민지 수탈에 대해서 사과를 한 공식적인 담화였고, 그리고 98년 김대중 어부지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잘못되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본 쪽에 반발이 있었고, 예를 들면 2015년에는 아베 담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아베 담화는 그 기존의 담화를 계승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본이 한국에게 사죄하는 것은 더 이상 없도록 만들겠다. 우리 자손에게 계속 사죄하는 일을 개선시킬 수는 없다 라고 하여서 한국에 대한 사죄를 그만두겠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베 담화의 특징이었고요. 그 이후 스가 총리 때는 일본 내에 근무회의 결정, 이것을 가기 결정 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까다로운 결정이고 한번 결정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본군 위안부는 그냥 위안부였다, 이것은 매춘부라는 뉘앙스가 강한 이야기를 했고, 교과서에서도 일본군 위안부라든가 총군 위안부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강제 노동이라는 말을 쓰면 절대 안 된다. 그때는 그냥 전쟁 시에 조선인 노동이었을 뿐이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써야 한다 결정해 버렸거든요. 사실 이것은 아베 때도 그러한 뉘앙스로 2015년 근남도를 비롯한 그 유네스코
합의가 있었고요. 그것이 또 지난해 2024년 사도관상 합의까지 이어지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사실상 잘못이 없었고 강제 노동, 강제 노역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라는 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시마 보좌관이 한 서로의 합의,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한 내용도 포함된다라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이런 것은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으로 양국 정부는 국민을 역사 인식에 있어서 계속 설득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어떠한 관점에서 설득해 나가야 하는지 오히려 앞으로의 과제를, 숙제를 던져준 강연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나가시마 보좌관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역사 문제가 대단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동북아의 군사 안보 문제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그리고 군사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바이든 시절에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것을 서로 지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때 설치가 된 한미일 조정국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캠프 데이비드 군사 합의를 실용해 나가기 위한 사무 같은 것이 설치된 것으로 일단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가동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가시마 보좌관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현재 이시바 정권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지키자. 이거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가동시키는 것이고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역사 문제가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 부분은 슬기롭게 고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원칙에 입각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가야 되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시마 씨는 플러스 해가지고요, 그 항해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요,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항해의 자유, 지금 가장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미국하고 일본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의 중국의 발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도 동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회적으로 중국 보위망에 계속 참여해야 된다. 한국이 대북강, 대중국에 있어서 한미일의 군사 건조를 강화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한국은 한국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